수학과 작문에 있어서는 사실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지문이 길어지고 자료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단어들 뭐 어미, 어간, 뭐 어근부터 해서 형태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만 보고 풀기는 매우 어려워요.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자기한테 맞는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혼자 하기 힘들면은 학원을 가시거나 인강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쳐보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본인이 채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매일 꾸준히 최소 2지문은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 문제를 1회 정도는 시간을 딱 재서 푸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기본이 된다 할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어려운 지문을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그리고 사실 저는 문학을 되게 못했어요. 달달달 외워도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해설을 아예 보지 말고 그냥 그 작품을 읽어봤다가 이런 느낌이네? 더 이런 느낌이 드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느껴본 다음에 나는 이 작품을 볼 때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작가가 이렇게 썼구나. 비교를 하면서 감을 잡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념이 있어요, 문학에서도. 예를 들면은 지주법, 비유법, 사자성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고전시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에 사용됐던 단어들 그런 자료들 찾아보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누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놓친 시점부터 고3이 되는 시점까지 정말 다 비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함수나 다항식 이런 부분은 중3부터만 채워도 충분하고 도형 같은 부분은 중2 닮음만 알면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개념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개념서에 나오는 그 내용 있잖아요. 읽고 있는 걸 개념 공부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개념서에 딸린 문제들까지 거의 외우는 것까지가 저는 개념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수학 실력이 좀 이제 늘었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뭐냐면 수학적 개념이 아예 없을 때는 답지를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답지를 보고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그냥 외웠어요. 저는 이제 세 번째 풀 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였구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풀 때는 거의 이틀 만에 한 문제집을 풀 수 있게 돼요. 수학의 기초가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기본서를 한 5번 정도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개념이 없다는 거는 이제 어휘 수준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의미를 할 텐데 단어 공부를 끝장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최소 5회독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본 개념이 안 돼 있고 어휘 수준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특 한 문제 푸는데도 한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고3 생활을 이제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자면 영어에서 단어를 암기하는 거는 신발을 신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 그것도 단어도 끝내놓지 못하면 달리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단어 학습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좀 병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간단한 문장이라고. 수험생 때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를 가르쳐주시는 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뭔가 잘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무실 가서 맨날 질문하고 아는 것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밌더라고요. 생활과 윤리가 윤리와 사상과 비슷해서 두 가지 과목을 좀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방학 때 키워드를 딱 잡아놓고 노트에다가 그냥 쌤한테 들었던 건 아니면 공부 정보들을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주듯이 어려운 단어들은 노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강의하듯이 집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윤리와 사상이라는 자체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옛날 얘기 듣는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 강의 들을 때도 좀 재미를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정말 닥치는 대로 풀었어요, 방학 때.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 과목 자체가 문제가 말만 바꾸거든요. 키워드만 바꿔서 반복되는 거를 계속 내는데 한 10년도를 딱 잡아놓고 이런 단어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이런 분위기의 문제가 나왔을 때 꼬아서 답안지를 내는구나 캐치하시면은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수능 때 물리 1, 화학 1을 응시했고 저는 과학학원을 다녔는데 물리
선생님이랑 화학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생물도 들었는데 느닷없이 막 계속 외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 과목인 물리랑 화학 같은, 물리라는 과목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물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들, 뭐 힘이나 뭐 운동량,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단위 그런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원은 개념이 그렇게 크게 막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3페이지는 이제 쉽게 낸다고 하지만 마지막 3-4문제가 엄청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문제들이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스킬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지 파악을 하고, 그림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이는 거는 사실 많이 연습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매주 1회가 아니라 그 더 횟수를 늘려서 푸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제 풀 때는 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다 막상 만약 옳지 않으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다 맞는 답이잖아요. 근데 내가 틀린 거면은 이 지문에서 말을 하는 거랑 내가 다르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거를 찾지 못해서 틀린 거니까 저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고쳤어요. 오지선다형이니까 5개를 다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또 개념이 헷갈리는 게 나와요. 단어 뜻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정확히 찾아보고 사전에 검색해가지고. 제가 개념은 다 아는데 제가 개념서 몇 번 풀었는데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문과인데 3등급이다라고 하면은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개념 공부가 된 거거든요. 세 보이는 문제집 있죠. 거기에 중간 단계 문제집을 주고 풀려봐요. 근데 제대로 못 푼다 이러면은 본인은 개념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념 공부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문제가 괜찮다, 잘 풀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4점이나 아니면 킬러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제 보이니까 그냥 풀어요. 미분 같으니까 그냥 미분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제를 보고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풀겠다, 그 이유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쓰지 않아도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적어보시면 응용력이 늘어날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 푸는 스킬을 너무 연습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문법 개념을 숙지한다든지 어려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청킹이랑 신텍스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문장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몸풀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집을 사서 풀 때 틀린지 맞았는지 채점만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습을 하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오답 노트를 꼭 쓰셔야 돼요. 진짜. 아무래도 고3이면 공부를 매번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예전 거를 쉽게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오답 노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제 나름대로의 해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걸 항상 적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보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보고 이랬는데,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개념만 이해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상황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 식 같은 걸 써서 확인한다거나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어놔서 개념 이해도 그렇고 문제 파악도 그렇고. 자연과학 과목이 이제 물리랑 화학 같은 과목은 현상을 보고 원리를 만든 과목이에요. 주어진 것들의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단위나 아니면 숫자, 기호들 보게 되면 어떤 식을 써야 되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겠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비 이제 고3인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막 불안할 거고, 시간은 당장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거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잖아요. 친구들 노력을 하면은 다른 과목보다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수학에는 왕도가 없어요. 많이 시간 투자한 만큼 오르거든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되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번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은 굉장히 시간 투자가 적어지는 과목이에요. 안정적 1등급 궤도에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진짜 하루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영어를 봐줘도 수월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줘서 걱정 없는 영어 실력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뭐 못하면 재수해야지 이 생각은 진짜 절대 하지 마시고 아, 이딴 거 진짜 벌어서 1년 안에 끝낸다 이 마음으로 진짜 죽기로 하시면 되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벌써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닥쳐진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11월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여기까지 할게요. 해봐요. 화이팅!